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의 이상돈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2013년의 경제 맥을 짚어보는 시간을 앞으로 2회에 걸쳐서 가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득볼대 경제학과 최진욱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국의 셧다운이 지난 10월 달에 진행이 되면서 약 한 16일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결국은 정책적인 대결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정부 예산 적자를 갖다가 유지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 간의 그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정치화하면서 양 정당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갑론을박 계속 논쟁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크로스 보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의 10%를 미리 깎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많이 보였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언제 경기 회복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10월 달을 지나서 11월, 12월 들어오면서 보면은 그렇게 큰 부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공화당이 조금은 웃음을 짓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 다시 한번 2월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고개를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양 정당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요번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셧다운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서로의 그 정치적인 대립을 이제 좀 회피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순조로운 예산 그 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미국 예산안 통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할 적에 대통령하고 그 미국의 의회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통과를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재정 적자가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 그 취임 때부터 계속해서 연간 10조 달러의 그 커다란 그 정부 예산 적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측에서는 그 정부 예산을 조금은 더 흑자 쪽으로 돌리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경기 회복하는데 그만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양당 간의 정치적인 대립은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조롭게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임기가 끝나는 한 2년 동안은 어떠한 그 정책적인 그 타협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만 내년 2월 7일까지 이게 또 다시 이제 통과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것은 이제 미국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디폴트 아니면은 그
데트 실링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정치적인 대립이 너무 요즘 들어와서 심화되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입안이 안 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중간 선거를 하는 그러한 그 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도 서로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의안들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움을 하는 모습이 조금은 자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랫동안 또 이제 일리노이 우리 주의 발목을 잡아온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주 공무원 연금 적자 이 개혁안이 통과되고 또 주지사가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는 이제 위헌 그 소송 입장이에요. 그런데 연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연금 문제는 참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50개 중에서 캘리포니아의 다음으로 제일 많은 그러한 그 펜션 누적 적자가 지금 그렇게 누적이 돼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것을 해결해 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 증시나 아니면은 채권 시장이 이렇게 화랑대로 돌면서 이제 여지까지 거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부풀어 나는 것이 이제 그 해결책의 그 제일 최단 아니면 제일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은퇴하신 분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돈을 계속 받고 싶어 하고 지금 일리노이 재정 상태는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누적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은퇴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그 은퇴연금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받을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번에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문제는 또 실제 여지까지 이제 은퇴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은퇴연금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거를 축소하는 것은 이 불공평하다. 이제 이래서 이제 법정으로 싸움이 번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일리노이 정부의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물론 내기도 했지만 정부 예산으로 대부분이 그 충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계속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일리노이의 그 주 세금이 세액이 3%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요번에 그 일리노이 주지사 팻 퀸이 들어오시면서 그거를 5%로 상향 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옛날 수준으로 내려갈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일리노이 경기가 풀리는 하나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 전역에 약 100여 개의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이요.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 현재 7불 25센트인데 이게 15불까지 이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현실적인 요구입니까?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려달라 그런 얘기인데 물론 대기업에서는 현재 기업 이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그렇게 한 그 수준으로 급작이 올리게 되면은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 아니면은 이 소규모 자영업소들이 제일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대기업에만 그것이 그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7불 25센트를 지불하던 소규모 세탁업소나 아니면은 이 리테일 업소에서 그거의 2배가 되는 15불을 지불하게 되면 결국은 운영에 뭐 큰 차질이 생기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고용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고임금 정책을 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그 피해가 또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는 클 것 같아서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또 7불 25센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많은 임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향 조절이 돼야 된다 하는 그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15불 선으로 올라가야 될지 또 그렇게 갈 수 있을런지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한인 자영업자들한테 아주 밀접한 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오바마 케어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인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요? 글쎄 오바마 케어가 지금 시행이 됐다가 또 컴퓨터 문제로 해서 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특수한 부분에서는 해결 안 된 것이 너무 많고 또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인슈런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그 보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큰 골격은 모든 미국의 시민들이 이제 의료보험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그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여지까지 보험이 없었던 분들이 보험을 갖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돼야 되죠. 그 비용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자영업자 중에서도 이제 뭐 수입이 좀 작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좋은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반면에 만약에 또 소득이 또 괜찮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여지까지 받았던 그러한 의료보험 혜택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까지 보험이 없었던 분들에 대한 그 보험액을 누군가는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참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좀 편해지고 좋아지려고 그러면 또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가 이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 보험 없던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보험이 있던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든 싫든 이제 실행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나쁜 점은 고쳐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다음 시간에 2013년 경제의 맥을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